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은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지난 2, 3월의 1차 유행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 규모네요.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0명이 더 늘었고요. 사망자도 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950명은 1차 유행이 절정이었던 지난 2월 29일에 하루 확진자 909명을 넘어선 수치인데요. 여기에 이번 3차 유행은 2차 유행과 달리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 역시 서울에서 359명, 경기에서 268명이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부산 58명, 강원과 대구에서도 각각 30여 명씩 확진됐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오늘 0시까지 모두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여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도 달성군의 한 교회 관련해 확진자 32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60명 등 모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고위험군이 많다 보니 중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중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짜별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이달 초만 해도 100명 안팎이었지만 오늘은 179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 의료 자원의 부담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하루 한두 명 선이었지만 어제와 그제 각각 8명씩 발생하는 등 오늘도 사망자가 6명 더 늘었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증상 감염과 경로 불명의 확진자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감염된 사람인지 모르고 접촉했다가 전염된 사례가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0%대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큰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선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보다 간편한 타액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거기도 중환자용 임시병상이 설치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등 뒤로 건물 하나 보이실 텐데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설치한 조립식 건물입니다. 중앙감염병 병원 음악격리병동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인데 중환자 병상 수가 30개입니다. 이 가운데 28개가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은 병상 2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위중증 환자는 179명입니다. 어제보다는 10명이 늘었고 이달 초와 비교하면 거의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병상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도권이 좀 특히 문제인데요.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지금 1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에선 확진자 6명이 전남 목포의 병상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8개만 남아있는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 90%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크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병상,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해졌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중환자 병상 부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역 당국에서 100개 이상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속도일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198개 가운데 106개 정도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나왔는데 고대 안암병원에서 4개, 이대 서울병원에서 2개, 모두 6개 중환자 병상이 확충됩니다. 또 현재 210개인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이달 안에 모두 331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별로 특정 병원을 거점 중환자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환자 급증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산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1000여 개를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00명 넘게 늘었는데요. 교회와 대학병원,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6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9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교인과 가족 등입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난주 일요일 예배 후에 외부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관련된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초구청은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 각 1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 1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240여 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현재 8층 병동 일부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서도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은평구 수색역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더 늘어났고 중구의 콜센터, 제주도 퇴직교사 모임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62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이후 서울 지역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그제 확진자 252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1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현재 감염 양상을 보면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사례가 3분의 1 이상입니다. 방역 행정이 가닿지 못하는 개개인의 모임과 지인들 간의 대면 접촉으로 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감염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휴일인 내일도 각종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든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 기자, 요양병원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제 뒤편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오늘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그렇게 되면 총 69명인데요. 현재 요양병원 내부는 소독을 완료하고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환자 가운데 확진자는 61명인데요.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간병인과 간호사 등 직원들입니다. 일부 직원에 대한 아직 진단검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진자 수가 더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10월 말쯤 종사자와 환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새로 입원한 환자들도 검사를 받은 뒤 입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부 출입이 가능한 직원들을 통한 감염 전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전체 상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72명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내 최다 확진은 전날 발표됐던 229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작스레 늘면서 신규 확진자 95%는 아직 병상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0시 기준 자택대기 누적 확진자는 2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90%를 넘어 전날보다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전체 49개 가운데 2곳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응압기를 재설치하고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추가로 개소해 병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장비와 민간 인력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875개의 병상을 추가로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은 부분 격리 조치 중이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인데요. 해당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음악실발 연쇄 감염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먼저 요양병원 관련 확진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부산에서는 오늘 82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이 부산 동구 인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해당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8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다수는 요양병원 환자로 직원과 간병인도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요양병원에서는 초연 음악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해 부분 격리 조치가 내려진 채 직원과 환자 등 8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만큼 병원 전체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장구강습 음악실 관련해서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연 음악실 관련 확진자도 오늘 5명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음악실 관련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입니다. 음악실발 연쇄 감염 사례인 인창 요양병원 확진자를 포함하면 초연 음악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237명으로 늘었는데요. 해당 음악실에서는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련 확진자가 보름 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부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하 공연을 한 춤동아리와 관련해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또 부산 사하구 VFC 금융, 학장 성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각각 2명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만큼 부산시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영신교회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이 가운데 29명이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 발표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영신교회와 관련해 대구에서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영신교회 신도 등 교회 방문자로 알려졌고 나머지 3명은 영신교회발 N차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신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아직 일부 신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또 수성구 카페 아티자나를 방문한 4명과 달서구 명품 마사지에 방문한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카페와 마사지샵과 관련해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경북 지역 상황 살펴보죠. 네,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먼저 안동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안동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됐고 이 남성의 가족과 중증장애인 5명 등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센터에 종사하던 활동 보조인 1명도 오늘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밀접 접촉자와 중증장애인 등 4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였고 추가 확진을 받은 활동 보조인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도 최근 서울에 다녀온 20대 남성과 부모 등 가족이 확진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 가족 행사에 참석한 가족과 친인척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구미 3명, 군위 7국에서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영주와 문경에서도 각각 1명씩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 감염이 지역 내에 잇따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기숙사에서도 대학원생 1명이 확진돼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정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대전과 충남에서는 오늘도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3명, 충남에서 8명입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기존에 확진됐던 지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입니다. 먼저 대전에서는 충남 금산 일가족 확진자 1명과 접촉한 20대가 추가로 확진되는 등 모두 3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카이스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1명이 어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긴급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명이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발생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31명으로 그 전주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 그 이후 지난주부터 60명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현재까지 60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는 방역 강화 긴급 조치로 오늘 밤 자정부터 모임과 행사 허용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제한하고 그동안 밤 시간대 영업을 허용했던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식당과 카페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오늘 서산 주점과 관련된 3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8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특히 당진에서 새로 확진된 3명 가운데 2명이 교회 예배 모임에서 감염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발생한 감염자 중 6명이 교회 3곳에서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미석 기자,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7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지역 감염자입니다. 광주 3명, 전남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의 경우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이고 2명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순천에서 지역 감염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목포의 확진자는 충남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증상이 나와 확진됐고 순천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 관련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최근 나온 확진자 가운데 6명이 광주 시내 교회 3곳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전남 464번째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전남 464번째 확진자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화순 전남대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를 포함해 가족 등 확진자 3명이 광주 서구 송화복음교회에서 지난 일요일과 수요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송화복음교회에서는 이 가족을 포함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가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된 교회는 2곳이 더 있습니다. 전북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779번째 확진자는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 동양교회를 다녔고 이 확진자의 접촉자인 광주 781번째 확진자는 서림교회 수안예배당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시내 교회 3곳에서 확진자 6명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접촉자 약 20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는데 확진자 4명이 나온 송화복음교회에 대해서는 신도 등 14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이제까지 교회 3곳에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곳에서 최대 5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방역당국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행사 준비를 위한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비상 상황이라며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향후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방역 비상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을 거듭했는데도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감염자를 빨리 찾는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군과 경찰, 공무원과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타액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150곳에 설치되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수를 대폭 늘리면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병상 확보와 관련해선 코로나 전담병원을 긴급히 지정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1,000명 이상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관리와 방역 대응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발생하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 승인을 공고한 지 하루 만에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에 이어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6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첫 백신 접종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rough our partnership with FedEx and UPS, we have already begun shipping the vaccine to every state and zip code in the country. The first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in less than 24 hours. FDA 긴급 사용으로 백신 배포가 허용됐지만 실제 접종은 미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접종 공고를 한 뒤 이루어집니다. 화이자는 내년 3월까지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운송 배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화씨 영하 94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We've worked with Common Pass. We started a Newark to London Heathrow test. We now test alternatives for 10 destinations in Latin America. 미국 각 주 정부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월마트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월마트는 5천여 개의 매장에서 백신 보관과 접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도 현지 시간 11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멕시코는 3,4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화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122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또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전북 정읍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출하를 앞둔 오리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전 검사 결과 AI 항원이 나왔고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과 함께 반경 3km 안 농장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의 또 다른 유경오리 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약 보름 만에 10번의 농장 확진이 나온 상황.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의 종사자와 차량 등은 이동이 전면 중지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명령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 등에 대해 내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은 물론 고병원성 AI를 옮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새의 도래지에도 대대적인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사료와 분뇨 차량의 시도 간 이동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5개 시도에서 농장 확진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무차별적인 전국 확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가금 농가에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오전 6시 46분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이후 경기도 안산시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거주지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한 뒤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1:1 전담보호관찰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됩니다. 안산보호관찰소 측은 조두순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낮까지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새벽에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이 아주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2에서 7cm, 특히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대구 영하 1도, 창원이 영상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서서히 쌀쌀해지겠는데요. 서울과 철원이 3도에 머물겠고 춘천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서서히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 눈이 그친 후에도 다음 주 초반까지 호남과 제주, 충남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초반 내륙 지역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